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를 보시면은 축약 연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약 연산자라는 것은 자, 이렇게 이러한 형태를 갖는 연산자를 축약 연산자라고 말합니다. 축약 연산자의 특징을 보시면은 연산부호와 함께 쓰여집니다. 연산부호,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러한 연산부호와 함께 쓰여지고요. 계산값은 연산자 좌측 변수에 최종적으로 대입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래 예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축약 연산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하고 는 앞에다 플러스를 적어서 축약 연산자, 이러한 축약 연산자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경우는 A하고 B를 변수입니다. 변수 A하고 변수 B를 더한 값을 다시 변수 A에다가 대입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자, 이러한 축약 연산자가 있고요. 이러한 연산자 같은 경우는 변수 A에서 변수 B를 뺀 값을 다시 변수 A에 대입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변수 A하고 변수 B를 곱한 값을 다시 A에 더하라. 자, 요 경우는 변수 A하고 변수 A를 변수 B로 나눈 값을 변수 A에 대입하라. 축약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비교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조건 연산자. 비교 조건 연산자라는 것은 if 구문을 앞에다 붙이고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 조건 구문 다음의 구문을 실행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x는 y 지금 이퀄이 두 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 같은 경우는 x하고 y 값이 같을 때 다음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하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값이 같다면은 false 값을 돌려주어라. 그런 것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equal 연산자 많이 보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것은 언제 쓰여지냐 하면은 자, y 값을 x에 대입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O하고 A하고 B를 더한 값이 같다 라는 이런 의미로 자바스크립트의 이퀄 연산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입이었습니다. 대입. 다음을 보시면은 이 경우는 x하고 y 값이 같지 않을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느낌표하고 이퀄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x하고 y 값이 같지 않고 서로 다를 경우에 자, return false 값을 돌려주어라 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x 값이 y 값보다 클 때 true 값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x 값이 y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true 값을 돌려주어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조건 연산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계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제가 이 전 시간에도 많이 쓴 용어긴 한데요. 오브젝트란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오브젝트란 무엇인가 도대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려면 오브젝트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웹페이지 내에서 다루는 실질적인 대상을 갖다가 오브젝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오브젝트라고 해서 추상적인 느낌이 들겠지만 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인 것으로서 웹페이지 내에서 태그로서 구분되는 모든 객체가 다 오브젝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도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겠고요. 이미지, 링크, 폼 태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계층 구조는 HTML의 객체들이 관계하는 계층 구조를 따른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HTML 태그를 보시면은 문서를 자, HTML 태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HTML 소스를 분석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태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HTML이라는 태그가 가장 상위 태그고 그 아래 보시면은 뭐 바디 태그 그리고 뭐 이미지 태그 뭐 레이어 이런 태그들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한 구조를 따른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헤드 안에 바디가 또 삽입되어 있고 바디 안에 보면 이미지, 레이어 이런 것이 삽입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웹문서 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적 상위 오브젝트로는 윈도우 그리고 도큐멘트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윈도우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웹 브라우저 윈도우를 의미합니다. 웹 브라우저 윈도우. 웹 브라우저 윈도우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브라우저 윈도우를 요 자체를 갖다가 웹 브라우저 윈도우라고 합니다. 요거 자체 지금 요거 제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요 창 윈도우를 갖다가 웹 브라우저 윈도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큐멘트라는 것은 윈도우의 하위 객체로서 말 그대로 웹 문서 자체를 지칭하는 오브젝트입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만의 독특한 오브젝트 지칭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위 오브젝트하고 하위 오브젝트는 점 연산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기술 방식을 보면은 직접 이름을 기술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이름을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표현하는 방식은 상위 오브젝트 점 하위 오브젝트 점 다음 하위 오브젝트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점 타이어 점 타이어 프레임 자동차 점 타이어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보시면요. 윈도우 firstform 이란 firstform이라는 이름을 가진 폼 태그가 있습니다. firstform이라는 폼에서 name은 firstform 이런 이 firstform이라는 이름을 가진 폼 태그에서 폼 태그 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태그가 있잖아요. 폼 관련 태그가. 그래서 그 태그의 이름이 text1이라는 또 폼 태그. 예를 들면 뭐 input text 해서 name 값이 text1인 그러한 태그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요 개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태그의 value 값, value는 해서 값이 있겠죠? 그 값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document.form 0.element1 그리고 value 약간 좀 특이한 방식인데요. 요 위에서 다른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요 구문하고 요 구문은 실질적으로 같은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forms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웹페이지 내에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폼 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폼 태그, 두 번째 폼 태그, 또 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 여러 개의 폼 태그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때에 첫 번째 태그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를 써주고 안에다가 0이라고 횟수 순차를 적어줌으로써 그리고 이때 중요할 것은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0부터 시작해서 0이 첫 번째입니다. 0이 첫 번째고 1이 두 번째가 됩니다. 1이 두 번째. 그러면 100은 몇 번째가 되겠어요? 100은 101번째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엘리먼트 해서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다 1이라고 해서 두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폼 태그 안에 두 번째 엘리먼트, 첫 번째 폼 태그 안에 두 번째 엘리먼트를 지칭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value를 붙여주어서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도큐면서 웹 문서 안에 첫 번째 폼 태그 안에 두 번째 객체 안에 value 값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두 개의 구문은 다른 것 같지만은 표현 방법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것은 웹 문서 내의 첫 번째 폼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붙여서 대상이 같은 오브젝트 중에서 위치하는 순서를 붙여서 표현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0을 첫 번째로 세워나간다.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의 계층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의 계층 구조를 도표로 표시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윈도우가 가장 상위 객체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상위 객체 오브젝트는 윈도우이다. 윈도우가 무엇인지는 방금 설명드렸겠죠. 자, 윈도우즈는 운영체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의 창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웹 브라우저의 창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는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은 하나 이상의 프레임으로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진 경우 프레임을 참조해서 다음 하위 단계의 오브젝트를 또 가리키게 됩니다. 자, 윈도우 프레임, 그리고 다음은 도큐멘트는 말씀드렸듯이 웹 문서 자체를 가리킵니다. 자,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는 웹 페이지, 웹 문서 자체를 가리키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즉 index.html이라는 웹 문서가 있다면은 요 index.html 자체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 로케이션은 웹 문서의 주소 URL을 가리킵니다. 로케이션.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창에 http yahoo.co.kr 이렇게 주소를 치잖아요. 요 주소가 바로 로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로케이션.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 로케이션. 자, 다음은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리는 이전, 이후에 방문했던 웹페이지의 주소 정보를 관리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샘플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랭귀지에서 요 구문 같은 경우는 윈도우 최상위 객체의 최상위 오브젝트죠. 그리고 다음 하위 오브젝트인 히스토리 고 해서 지금 요 구문 같은 경우는 세 단계 이전의 웹페이지로 이동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 구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윈도우 최상위 오브젝트 다음에 히스토리 주소 관리 오브젝트 그리고 back이라고 써주셔서 그냥 단순하게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하라 라는 그러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프레임, 로케이션, 히스토리는 그 이하에 하위 오브젝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큐멘트를 보시면은 또 상당히 많은 하위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도큐멘트에서 또 폼 오브젝트에서 또 여러 가지 하위 오브젝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구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핵심 개념이고 대상을 다룰 때, 대상을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모르신다면 자바스크립트를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계층 구조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도큐멘트의 하위 오브젝트를 한번 보시면요. 레이어, 링크, 이미지,
아리아, 앵커, 애플릿, 플러그인, 폼 이런 것들이 뭐 HTML 웹 문서 내에서 다 괄호 안에 태그로 쓰여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태그가 바로 HTML 태그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리아, 이미지 맵이죠. 앵커, 책갈피죠. 애플릿, 플러그인, 폼. 자, 여기도 나왔듯이 태그로 표현되는 개별적인 웹 구성 요소이다. 폼 태그의 폼 오브젝트의 하위 오브젝트 역시 폼 태그 내에서 기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식 태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HTML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은 폼 태그 안에 이러한 태그는 꼭 폼 태그 안에 삽입되어져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 폼 태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태그입니다. 셀렉트 같은 경우는 또 옵션이라는 자식 태그를 갖고 있고 이것이 또 오브젝트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플러그인, 마임 타입 이렇게 하위 오브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